긴급 방송입니다. 집 못 사는 시대가 정말로 왔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즉 3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집을 사려면 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2억씩 가격이 내려가고 중저가 아파트는 오히려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통째로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억 이상 대출 봉쇄령의 진실, 갭 투자 완전 차단의 실체, 실수요자마저 고통받는 규제의 민낯, 그리고 지금 중저가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숨겨진 기회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몇 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 집을 사주려던 어르신들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자산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죠.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 3일 전부터 공개되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대출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둘째, 다주택자 대출 완전 금지. 이미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셋째, 전세대출도 크게 축소. 투자 목적이면 아예 대출 금지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투기 차단이 아닙니다. 이미 고령층과 은퇴자, 그리고 자녀 집을 사주려는 부모님까지 모두 한 번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혹시 최근 뉴스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2억씩 빠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강남구 타워 팰리스 등 일부 초고가 단지는 실제로 매물 호가를 1억에서 2억씩 낮췄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6억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집값과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약 4억 5억 원 정도 가능했고 여기에 일부 신용대출을 더하면 6억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단순히 LTV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아예 6억 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소득이 높으면 조금 더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 6억 이상은 담보대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현금 비중이 더 커지고 대출에 의존해 집을 사는 건 더 어려워진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문의는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수자들은 빠져나가고 급하게 팔려는 매도자들만 남았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호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몇 달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남 집값이 내려가는 동안 서울 강북, 경기권 중저가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대출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중저가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담보대출 상한선이 6억 원으로 고정되면서 고가 아파트는 사실상 대출로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라 해도 실제로는 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 지역 기준으로 보통 40% 수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대출이 약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나머지 약 4억 8천만 원은 본인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초기 자금이 필요한 중저가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금리 부담이 커져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 없는 실수요층이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셋째, 어차피 대출이 어렵다면 차라리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데이터로도 드러납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 강남 3구 거래 문의는 30% 급감했지만 노원, 도봉, 강북 등 강북권 거래 문의는 오히려 12% 늘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고가 아파트는 수요 급감, 중저가 아파트는 실수요 증가라는 이상한 현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벌써부터 바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억울한 분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자녀에게 집 한 채 마련해 주려던 부모님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은퇴 자금과 일부 자금, 대출을 받아 30평대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전세살이를 하고 있어서 안쓰러우셨던 거죠.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과 신용대출로 충당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은행에 다시 갔더니 어르신 이제 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으로 제한됩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약 7억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젠 담보대출만으로는 구매가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셨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딸내미 집 하나 해주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못 해주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 어르신 같은 분들이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례는 단순히 부동산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어르신들께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억 원 이상 주담대 금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신용 등급 상관없이 무조건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둘째, 다주택자 대출 완전 금지. 이미 집이 하나라도 있으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전세 대출도 규제 강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아예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넷째, 대출받아 산 집은 6개월 이내 매도 금지. 단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제들은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 1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고가 아파트는 당분간 거래 절벽이 계속됩니다. 대출이 막히면 현금 부자만 사게 됩니다. 가격 하락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저가 아파트는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됩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 때문에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전세 시장 불안정. 캡 투자가 사라지면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건설업계 타격. 고가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추가 규제 가능성. 종부세나 양도세 강화 논의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거래 줄었다고 볼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규제들은 부동산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2028년 대선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 자산 현금화 계획 점검. 혹시라도 급히 팔거나 사야 할 집이 있다면 대출 조건을 미리 체크하세요. 이제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둘째, 자녀 지원은 신중히. 대출 못 받으면 증여나 현금 보태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에 대한 냉정한 관망. 지금이 기회다 이제 다 끝났다 같은 말은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정책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바뀐 규제 하나에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출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 실수요 중심의 매물, 그리고 철저한 준비. 이제부터는 현금 계획과 대출 전략 없이는 내 집 마련이 더 이상 쉽지 않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 여러분들께는 자녀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가족 전체의 자산 계획을 다시 세우시기를 권합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판단보다는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현명하게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